네, 뉴욕 증시 강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이 올라도 역시나 불안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언제 커질지 모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러시아가 군사활동을 줄일 것이라는 내용이 5차 협상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주식 비중, 좀 위험 자산의 비중을 키워봐도 괜찮을 시기일지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또 국내 증시 안도할 만큼 1%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평화 협상이 기대감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1% 상승했고 나스닥이 1.8% 상승, S&P 500이 1.2%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 5% 이상 강한 종목들을 좀 몇 종목 좀 보자면은 리비안이 17% 급등했고요. 루시드가 8% 급등.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인 메타포트가 17.6% 급등. 그 다음에 라이다 업체인 루미나 테크놀로지가 6.3% 급등. 버바이어 테크놀로지가 6.5% 급등.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섹터에서는 UiPath가 6.7% 상승. 쇼피파이가 6% 상승.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업체인 퀀텀스케이프가 10% 상승. 그 다음에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9.6% 상승했고요. 버진 갤럭틱이 12.8% 상승.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 EV고가 7.8% 상승, 차지포인트 홀딩스가 5.3% 상승, 쿠팡도 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빅3가 모두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GM이 4.6% 상승했고, 포드가 6.5% 상승, 스텔란티스가 7.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우버가 7% 상승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택시와 서비스 계약에 임박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서 4%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지금 필요하다면 연준이 50bp 금리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7회 25bp를 예상을 했으나 지금 다음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뉴욕 연은 총재 윌리엄 더들리는 지금 경제 연착륙이 불가능해졌다. 연준이 솔직해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네요. 종목별로도 강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우려도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이런 이슈들 위주로 함께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는 5차 협상에 어느 정도 진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 측에서 한 발 좀 물러나면서 군사활동 줄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또 뭐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경계감을 낮추지는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 좀 해소 국면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이제는 해소 국면이라기보다는 네. 조금 대화가 조금 열릴 수 있다는 어떤 좀 더 진전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것이라고 보고 네. 있는데 바이든 미국 측에서는 아직까지 경계를 풀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향후에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예측은 솔직한 얘기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렇죠. 흘러가야 될지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대화가 열릴 수 있는 그래도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시장이 좀 안도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추가적인 뉴스들은 계속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측 언제쯤이나 또 바뀔 수 있을지 행동이 바뀔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가능성까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25bp 7회 예상을 했다가 50bp까지 또 빅스텝 가능성을 좀 열어놨던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지금 계속적으로 연은 총재들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비둘기파적인 연은 총재들도 전부 다 이제 매파로 돌아서 오는데 네. 일단 시장은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한 번 더 나오는 것에 지금 불가하다고 좀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네.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랠리가 이어가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다지 지금 아직까지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기존에 좀 있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번복되는 측면이다라고 하셨는데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은 또 어떤 건가요? 네, 전 뉴욕은행 총재인 윌리엄 더들리 씨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초기 상승 때 연준이 외면한 것이 패착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지금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역사적인 수준으로 지금 치솟으면서
현 시점에서 물가는 더 해결하기 지금 어려워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저지하기 위해서 연준이 지금 총력을 기울이면은 실업률도 높아질 것이고 결국에는 고용시장 경제 성장에 매우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연준은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인플레이션 초기 국면이 있었을 때 좀 어느 정도 행동을 취했어야 되는데 이걸 외면했다는 게 패착이었다. 현 시점에서 물가를 잡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좀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좀 지수가 상승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월가에서는 좀 반신반의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들도 남아있는 것 같고 다시 좀 위험자산 비중 쪽으로 늘려봐도 되는 시기인지 아니면 좀 시기상조인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지금 저번에 이제 상승 초기 때 어느 정도 이제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시장은 전체적으로 약세장에서 네. 랠리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계속적으로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4월 초중순까지는 조금 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또 상승하면은 네. 결국엔 버블에 대한 우려 나오면서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나오면서 시장은 또 다시 안 좋아질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들이 약세정에서 랠리가 단기적으로 펼쳐질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4월 초중순 정도까지는 약간의 상승 랠리를 좀 더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종목으로도 체크를 좀 해보면 자동차 쪽 빅3가 좀 강했어요. 왜 올랐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네. 좀 특별한 뉴스가 나온 건 없는데 네. 어제 테슬라도 급등을 했고 오늘 이제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인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같이 강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좀 남아있는 것 같네요. 근데 보니까 시세 자체가 좀 전기차 종목들 위주로 특히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17% 급등을 좀 기록했거든요. 그냥 저가 매수 정도로 풀이를 하면 될까요? 네, 지금 저가 매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게 보고 네.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리비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스닥 상승에 비해서 훨씬 지금 못 미치고 있어가지고 네. 순환매가 이쪽으로 좀 강하게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리비안 같은 경우 6개월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50% 가까이 폭락이 나오게 되면서 이 갖고 계신 종목에 혹시 리비안이 있으셨다면 굉장히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순환매 측면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확실히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도 좀 세게 나오고 있네요. 네, 우버 같은 경우에도 짚어주셨는데 7% 올랐어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나요? 그렇죠. 개별적인 이슈죠. 샌프란시스코 택시와 지금 서비스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우버 앱에 샌프란시스코 택시를 추가하겠다. 그런 내용 때문에 어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우버 앱에 추가를 하겠다. 결국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서비스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좀 주가에는 호재성 뉴스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중요하겠죠. 반도체 종목들에 영향을 좀 주는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애널리스트들이 이미 컨센서스보다 좋다는 맞습니다. 예측을 내놓기는 했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좀 실적이 좋았나요, 많이? 네. 지금 일단은 컨센서스보다는 일단 좋게 나왔죠. 매출이 지금 컨센서스는 75억 3천만 달러를 예상했는데 매출이 77억 8천만 달러로 지금 집계가 네. 됐고요. 그리고 주당순위 EPS라고 하죠. EPS가 지금 컨센서스는 1.98달러로 나와 있는데 2.02달러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네.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85% 증가하면서 네. 지금 시간에서도 4%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좋았네요.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85% 증가했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측이 실적을 발표하고 좋은 실적이 나오면 국내 반도체 쪽도 확실히 오르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기대감 심어봐도 될까요? 저는 나쁘지는 않겠죠. 나쁘지는 않겠는데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결국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에 훨씬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런 소식으로 조금 강세를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하방에서는 좀 지지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러나 이제 상방으로 좀 가려면 어떤 강력한 재료가 필요한데 1분기 영업이
그러니까 1분기 실적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전부 다 이제 호실적을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부차적인 재료로 인해서 조금 뭐 좀 강세를 나타내면은 뭐 시장은 지금 2,750을 지금 강하게 지금 뚫어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코스피 네, 기준으로 맞죠. 네. 조금 상승하는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국엔 지수 상단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네. 대형주가 힘을 받아야 그렇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주만으로는 시장에 뭐 상승을 이끌기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코스피나 코스닥의 시장의 상승 재료가 되는 것들, 상승의 이유가 되는 것들이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좀 반등을 해줘야 시장도 강하게 뚫고 나가는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하방은 지지를 했지만 상방으로 올라가려면 재료가 필요하고 이 재료들 가운데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큰 대형 종목들을 움직인 재료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급증했다. 이 소식이 국내에서도 좀 좋게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까지 함께 실어주셨네요. 네, 미국에서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여행주나 항공주들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맞아요. 네, 뭐 국내에서도 거리두기 완화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12시다, 24시다 말은 좀 많은데 리오프닝 종목들 시각 어떻게 보세요? 좋게는 보고 있는데 네. 지금 계속적으로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네.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고 있어요. 아, 네. 저는 여행주보다는 역시 항공주가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여행주는 지금 최근에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또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맞죠. 결국엔 자본 확충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었고, 네. 그다음에 뭐 저번에 이제 노랑풍선인가요? 노랑풍선이 네네. 관리 종목으로 이제 편입됐잖아요. 네. 그런 우려들도 있고, 역시 뭐 항공주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TA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본 확충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고 이미 발표를 했죠. 네. 저는 역시 항공주들은 유가 상승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제어가 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거치는 단계로 보고 있어가지고 항공주들은 뭐 조금씩 뭐 괜찮을 것이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들이라고 하시면 그럼 좀 대형 항공주들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자본 확충만 없으면 즉 유상증자만 없으면은 LCC가 괜찮은데 갑작스럽게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도 유상증자를 했고 네. 올해 또 했잖아요. 네네네. 다른 이제 뭐 제주항공이나 뭐 진에어라든가 이런 쪽에 유상증자만 없으면은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주가는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종목들 가운데서 그래도 항공주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주셨고요. 유상증자 이런 이슈들만 없으면 사실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자본 확충도 그만큼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개별적인 소식들을 체크하시면서 또 저가 항공사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뭐 미국 증시 영향 받아서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2,750을 강하게 좀 돌파하는 것이 좀 급선무로 보고 있는데 네.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영향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상승을 하면은 네. 다른 종목들이 오히려 그동안 올랐던 게 또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네. 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같이 좀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시장 좀 열려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좀 솔직히 위로 뚫고 나가기에는 지금 수급이 조금 만만치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뭐 결국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매수를 한 거는 전부 다 금융투자 쪽인데 단기적으로 보는 애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오늘 또 다시 매물로 출회될지는 좀 봐야 될 것을 보고 있고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줘야지 저 상단을 뚫어낼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시장 뭐 예측하는 것보다는 시장 오전장 조금 흘러가는 거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2,75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대형주들의 흐름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매물 출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함께 수급이랑 함께 체크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의 상승 재료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개별 종목들로 저가 매수세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국내 종목들도 말씀드린 종목들 위주로 크게 밀렸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서 오전장 흐름 보시고 오후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